여기가 발열체라고 그래. 발열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 열을 전달하는 어떤 통로가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열을 전달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전달한 통로가 봐봐요. 그 통로가 혈관이라 한다면 큰 혈관은 열이 전달되겠죠. 네. 이 호수 파이프라고 할 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보일러 생각해보세요. 보일러를 틀었는데 이제 이 보일러의 관이 굉장히 많아. 한 30평, 40평, 뭐 100평 이렇게 깔았다 쳐봐요. 그 100평인데 왔다 갔다를 20번 하는 거와 왔다 갔다를 뭐 70번 하는 거와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70번이 더 길죠. 그러니까 그 70번이 기니까 당연히 뭐예요? 열 발산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 큰 혈관은 이제 그러니까 큰 파이프는 돌아간다 치는데 이 사이사이에 또 이제 작은 관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 열이 전달되겠냐는 거야. 여기까지. 그때 선생님한테 받고 다음 날 정말 그 가죽대기가 아프다는 거를 느꼈어요. 등 가죽이 그렇지. 너무 아픈 거야 나는. 그리고 여기 그때 이쪽 여기 뼈 쪽 여기 해주셨잖아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등판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파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자꾸 열 전달을 혈관이라고 생각하는데 혈관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 다들 그래 손발 내난 사람들 갖다 피순환이 안 돼요.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피순환 되면 손발 썩는다니까. 발가락이 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혈관을 갖다가 이제 수단을 쳐봐. 자, 그러면 봐. 여기까지 이게 이 큰 혈관이잖아요. 이제 작을수록 이제 모세관이 가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끝에가 예를 들어 30도로 된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가 30도. 체온이 이제 여기 적어도 그래야 따뜻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몇 도요? 여기 그죠?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모세관, 그러니까 우리가 폐쇄혈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혈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세포들이잖아요. 이제 이 세포들에다가 이 피를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방이 된 거예요. 관이 없어. 관이 있으면 어떻게 세포가 피를 먹어? 이 모세관에서 이제 탁 개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세포들 사이에. 그러면 이 사이에 피가 쫙쫙쫙쫙 들어가가지고 이 세포들한테 산소도 넣고 어쩌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취합해서 모세관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건 폐쇄혈관, 응? 모세관인가? 외통수잖아요. 파이프로 가니까. 근데 세포로 갈 때는 뭐야? 개방혈관이요. 없어. 통로가 없단 말이야. 이 세포 사이사이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이 모세혈관까지 이 열기가 도달을 하려면은 이게 보통 뜨거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혈액으로 열을 전달한다는 건 그건 모순이고 잘못된 거라니까. 혈액은 혈액이야 그냥. 혈액의 의무는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야 그냥.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다면 바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열은 어떤 걸로 전달하느냐? 어떤 수단으로? 그게 바로 똑같은 판때기로 똑같은 겹으로 층층이 이어져 있는 파시아예요. 파시아. 이게 박열파냐? 쉽게 얘기한다면요. 그 열을 쫙
골고루. 그러니까 내장에서부터 바깥으로까지 똑같이 정밀하게 쫙 퍼뜨려서 열을 발가락, 손가락 끝까지 다 전달해줘요. 이건 피하고 관계없지. 판이야, 판. 막이에요, 막. 우리가 엔진에서 또는 우리 그 히터 같은 거 열 방출하는 거 있잖아요. 열 방출할 때 그런 판이 쭉쭉쭉 나와 있잖아요. 방열판. 그 방열판과 같은 그 원리예요. 네. 그래서 손발이 차다. 쉽게 얘기하면 또 부분 뭐 허벅지가 차다. 또 등은 어떤 부위, 허리가 어떤 국소 부위가 차다. 그거는 거기에 그 파시하고 협착된 거라고. 그래서 골고루 열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차갑다는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 차. 그게 파시아예요, 파시아. 절대 혈액이 아니라니까. 다들 이렇게 손발 차다가 아우 피순환이 안 돼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근데 다 그렇게 어? 얘기하죠. 한의원에서도 그러던데. 그 미친놈이고. 그 미친놈이고. 의사란 놈이 그런 얘기하면 그 미친놈이죠. 근데 선생님 그 전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몸은 다 전달 순환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환이 안 된다라는 이거 것도 순환이 아니라 포함- 방출이에요. 네. 이 파시아는 방출이야. 순환이 아니야. 방출이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야. 방열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보일러가 있으면은 그 보일러의 열이 있잖아요. 이거를 확 방출시키는 거야.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이 호수로 된 거는 이제 물로 전달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막이라니까 그냥 판이야. 말 그대로 난로에서 판이 쭉쭉쭉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쫙 판이 깔아놓은 거 베이밍 감싸는 거. 네. 여러 겹으로. 그러니까 그 열은 0.1초, 0.3초 내에 온몸이 다 퍼져요. 이 파시아는 신경보다 3배에서 8배가 빨라요. 전달 속도가. 그거라니까? 근데 그게 부족 그 파시아 기능이 협착이 떨어져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골고루 이렇게 하면 방출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어떤 부위가 들러붙어 버려서 이렇게. 그러면 이 열이 전달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여기를 들러붙어서 이 열이 골고루 파생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파생이 안 된단 말이야. 들러붙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차다 이라는 거야. 손도 차고 발도 차고. 그러니까 발 차다는 사람은 대다수가 허리부터 협착이 돼 있어요. 이 파시아가. 그래서 허리도 아파. 저 그림은 그냥 심장이 아니면 아니 그 모식도 그냥 아니야. 여러분이 이 몸에 인체에서 있는 모든 열 것들. 만드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해? 열을 만드는 데. 열을 만드는데 네. 간인가? 간이야 간. 간이야. 심장 아니야. 심장은 피 펌프는 펌프 역할밖에 아니야. 그거냐. 알지도 못하면서 고객님도 그렇게 얘기했네. 아니, 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오 진짜 근데 왜냐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몰랐는데 옛날에 뭐 이런 일화도 있긴 하지만 한겨울에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추위를 맞았어요. 그 말을 타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추위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말을 죽여. 그 배를 갈라가지고 그 배 간 있잖아요. 거기다 묻어요 애를. 이틀 3일 살아나. 그만큼 뜨거워요. 그리고 도살장 있잖아요. 소 도살장 소 도살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게 있어. 바로 잡은 생간 있잖아. 만지면 안 됩니다. 데워요. 화상을 입어.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 손발은 엄청 차가운데 얼굴로만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착돼 있으니까 네. 방열이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네. 이게 그러니까 일로 딴 데로 올라오죠.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파시아가 문제예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간 영양제를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네. 간은 열이 떨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도 간은 떨어지면 죽겠네. 원래가 세포 하나에 세포 이제 체세포예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놈이 있어. 자, 그럼 다시 이거를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아셔야 돼. 암이 발생하는 이유도 다 여기 있어요. 세포 하나를 보면 잠깐만 두 개를 비교해서 해볼게. 진짜 순한 거. 절대 안 지죠. 자, 세포 하나에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속에는 번식을 위해서 DNA가 들어가 있어요. 이 DNA는 자신의 특성이 이제 정보가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놈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기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붙여 이렇게 딱 고정을 해요. 이렇게 해주고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핵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누가 있느냐?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얘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얘는 하나가 더 있어. 이상한 놈이. 염록체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요? 식물세포. 얘는 동물세포. 이렇게 구조됐어.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똑같이 둘 다 똑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면 옛날에 태초 지구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체가 아예 하나도 없을 때 이제 세균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세균, 균이, 그러니까 세포의 원형이에요, 이거야, 세포. 그게 이제 이 지구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형질을 만들었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큰 원형 세포가 조그매는 납작균 이런 것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날 이 큰 세포가 이 균이요, 큰 균이 조그만 납균을 갖다 먹었어. 자, 가지 먹었는데 이놈이 소화가 안 된 거야. 녹아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웃긴 놈이지? 균이 두 개가, 그러니까 한 균에 균이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기는 현상이 뭐냐면 이놈이 다시 또 다른 걸 잡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들어온 놈이 얘가 막 이게 녹여버려. 소화시켜가지고 이 에너지를 얘한테 공급하는 거야. 그리고 뭐가 돼요? 공생이 된 거 아니에요? 공생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바로 뭐냐면, 자, 얘 DNA 있죠? DNA 있잖아요. 얘도 원래 단독이야, 단독.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도 DNA가 있어요. 여기 RNA가 있어. 네? RNA 있죠? 이 정보, 이거 RNA 정보. 얘도 RNA가 있어. 여기도 RNA 있어. 똑같은 놈이라니까. 똑같은 놈이야, 세포가. 균. 그 놈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균이, 큰 놈은 균이 조그만 균을 식균을 했어요.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서로 공생을 하면서 서로 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얘는 협동이 됐죠. 그죠? 다
단일적인 균들은 그냥 혼자서만 단독으로 계속 하니까 계속 이거 잡아먹는 거야. 얘는 뭐 둘이가 공생 작용으로 이렇게 두 개 협동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점점 더 커져. 발달이 되고. 두 놈이 DNA가 두 놈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더 변형이 되는 거야 이제 그 안에서 더 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일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업을 하면 더 커지잖아요. 공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팩토리가 그있잖아요. 많이 분업화되면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그죠? 사회 구조가 산업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똑같아 이 균도 이게 협동이 돼 버리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분열을 해요. 핵분열한다니까. 이 세포가 핵분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세 개로 쪼개지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놈이 막 쪼개지는 거야 이 안에서 와글와글 와. 그러니까 뭐야 더 많이 먹죠 막.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잡아먹어 막.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변형이 일어나요. 이제 얘는 이 주 핵의 DNA 뭐야? 아 몸집이 더 커지네. 그러니까 뭐야? 자꾸 발달해야지 형태가 바뀌어져요. 형태가. 그래서 세균에서 원형적인 동물이 되고 그게 이제 태초의 물고기가 되면서 점점 형태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몸은 몇 개요? 60조 세포들로 돼 있어요. 이게 조합이야. 이게 조합. 서로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미토콘드리아인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이에요. 또 생명 연장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근원이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핵을 아무것도 안 해 이제. 얘가 원래 처음에는 먼저 시작했잖아 잡아먹는 걸로. 근데 얘는 이제 들어와 가지고 신하들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뭐 얘는 일을 안 해. 이제 안 하는 거 없어. 미토콘드리아가 다 소화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만 상납하는 거야 이제 핵에다가. 그래서 암세포를 비교해 봤더니요. 암세포. 암세포를 그 세포를 봤어요. 그때 어떤 형태냐? 미토콘드리아가 다 빠개져 있어요. 다 변형이 돼 있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빠개져 있고 에너지 생산을 못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이제 포도당이죠. 포도당을 먹어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그걸 받아 먹어. 얘 핵은 절대 안 먹어.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받아 먹어가지고 그거를 TCA로 탄수화물 분해하는 거예요.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산돼요. 에너지. 약 2몰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산된단 말이에요. 탄수화물 하나에. 그러면 자, 일반적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가 있느냐? 일반적 세포에 일반적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200개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에 평균. 자, 지금 열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열은 누가 만드냐?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칼로리, 즉 포도당을 먹어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 열이에요. 열 2몰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 세포 하나당.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개념에는 누가 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열 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막 이제 분해하면서 열을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때? 열 막 만드니까 이 막 불이 나 있잖아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수명이 길었어, 짧았어? 짧죠. 그게 얘네들은 계속 분열했다가 융합했다, 융합했다가 그 형질을 계속 유지를 해. 오래 사는,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사는 놈이 실제로 수명이 긴 놈이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수명, 인간의 세포 나이는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되고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그 열을 만들고 생산하고 하니까 200개에 해당되는 놈이 38도에서 40도야.
그 세포들이 전부 다. 그런데 간세포는 어떠냐? 자, 간세포 몇 개가 있을까요? 간세포 하나,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4,000개가 들어있어요. 4,000개. 이거는 뭐 몇 배요? 그러니까 간은 어때요? 뜨거 안 뜨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예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4,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고.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간세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독소서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몽땅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 화학 공장이거든. 그러니까 화학적 공장이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당 4,000개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간은 뭐야?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뜨거운 장부가 어디냐? 간이에요. 간. 그래서 도살을 해가지고 뭐 소간이든 뭐든가 생간을 갖다 손을 짚는다? 다 거짓말이고 그거. 뜨거워서 못 잡어. 화상 입는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얘기할 때 바로 복강, 이 채강이에요. 바깥에 말고 이 복강의 열 전달, 열은 누가 해주느냐? 간이 보일러예요. 간이 뜨거워서 그 간에서 열을 방출해야 돼. 이게 이 파시아는 바로 그 뜨거운 간열을 바깥으로 해열해 주는 거야. 방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타 죽어, 뜨거워서. 그래서 이 인체의 이 온도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게 있어요. 채광의 온도, 그 다음에 바깥에 체열 온도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복강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원래는 뭐야? 똥꼬에다가 삽입하는 거야. 애들은 그래서 똥꼬에다 넣는 거예요. 온도계를 똥꼬에다 넣어. 그렇지 않으면 저 뭐야? 부강. 최대한 그 안쪽에 있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똥꼬나 부강 이런 데서 이제 측정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겨드랑이. 열이 가장 많은데 뭐 겨드랑이인데 이 겨드랑이 온도 같은 건 이건 그 말 그대로 뭐냐면 오차가 많아. 아까 방열이 다르잖아요. 방열이 다른다고. 그래서 그러한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열이 바짝바짝 나오는 데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뭐야? 열을 더 방출하기 위해서 땀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뭐야? 털이 나 있는 거야. 그게 털 나는 게 뭐야? 분산시키는 거야. 열을 분산하기 위해서. 뜨거운 거야.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열에 대한 전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아서 그런가? 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파시아도 안 좋은 거고, 파시아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근막, 근육, 골격 다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사지 해가지고 그걸 풀어줘야 돼. 그래야 온 전신에 다 퍼지고요. 자, 여기서 하나 미토콘드리아 얘기했으니까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됐다고 그랬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 있어. 실험까지 해봤어요. 미국에서 나온 석사 논문 실험인데 선생님, 근데 애초에 털이 많은 사람들은 유전학적으로 약간 열이 많아요. 가슴팍에 털 난 사람부터 여기 팔뚝에 막 털 부수하죠. 서양 애들 저희는 우리 엄마가 저 낳자마자 원숭이 난 줄 알았을 때요. 열이 많은 거야. 털이 너무 많아. 털이 완전 다. 열이 많은 거. 열. 그러니까 애초에 세포에 열이 많을 거라고 체질이 해서 DNA에 네. DNA에 그 열이 많다고 하는 거 형질을 그 받아오는 거지. 유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털이 없는 사람은 열이 없는 건가? 털 많은 사람보다 열이 덜하게 태어난 그런 건가? 근데 그것도 체질적으로 가라앉아지고 하면 또 바뀌겠네요.
맞죠? 근데 그렇죠. 그게 집안 그렇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바뀌는 다들 그러는 똑같아요. 자, 암세포, 자 봐봐요. 정상적인 세포핵, 암세포, 암세포의 세포핵, 올 거야 엄마.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올 거야. 신기해. 자 비정상적인 암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얘는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자, 여기서 나가자마자 바로 불안해. 어떤 놈이 이거 실험한 거예요, 이 석상능으로. 어떤 놈이 암세포로 갈까요? 실제로 실험을 했어. 그래서 암에 대한 기전을 좀 밝혀낸 건데 어떤 게 암으로 갈까요? 자,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핵은 정상인데 요거는 비정상. 그죠?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암으로 갈까요? 대부분 암세포 핵이니까 이 암세포로 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놈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암세포이고 병신이고 빠개지고 뭔가 비정상적이 되면은 걔는 암세포로 바뀌어버려요. 예, 세포 핵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비정상적인 핵을 갖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다 정상이야. 얘는 회복됩니다. 정상세포로. 그리고 실제 실험까지 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세포에다가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다 심었어. 예. 그리고 암세포에다가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를 다 심어놓았다고. 그때 어떤 현상이 되냐? 암세포에 있는데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갖다 하니까 걔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세포에다가 미토콘드리아, 암 걸린 미토콘드리아 갖다 넣었더니 바로 암으로 바뀐다는 거지. 결국은 수행원이요. 그러니까 수행원이 또라이면은 망치는 거야. 정치도 똑같아. 맞아, 나도 이거 봤어. 수행원이 잘못하면 쪽박 차는 거야. 이게 그런 형태예요. 이게 동서오공 진리입니다. 세포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비정상이니까 열이 나야 안 나요? 날까 안 날까? 그 얘기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가 비정상이잖아. 아까 열 만드는 누구라고 했어? 열을 만드는 거. 미토콘드리아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열을 발생한단 말이에요. 세포 하나당,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하나당 2몰이라고 에너지를 만들어. 근데 저게 비정상이죠. 그 열이 나왔나? 안 난다니까. 그래서 암세포는 차가워요. 열이 없단 말이야. 습하고. 자, 그러니까 열이 없고 차가우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냉한 사람이 암 잘 걸린다는 뜻이요. 큰일 날거 뭐가 있어. 파시하라니까 결론은 열 전달을 골고루 해주면 된다니까요. 발만 시려워요 맨날. 그 버티씨 같은 거 없으면 잠을 못 새. 발에. 체감 내 온도예요. 체감. 근데 간이니까 간이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40도 이상이냐 이게 간이 40도 이상이라고. 근데 그 열을 공급하는 그 기본적인 세포들이 다 허약해지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허약해지면은 결국은 뭐 변형됐다는 뜻이야. 그게 미토콘드리아가 열이 안 난다는 것은.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건강치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병 걸리는 거예요. 모든 거를 회복하고 모든 에너지를 주는 게 미토콘드리아란 말이에요. 그런 비정상이면은 세포가 아무리 핵이 건강해도 이게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핵에는 DNA가 있잖아요. DNA가 이 공급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걸 유지를 하는데 그 DNA 그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고 열이 부족하면 뭐야? DNA 사슬이 꼬여버린다고. 비정상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결국은 파시아의 건강입니다. 파시아의 건강인데 이 파시아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자, 봐봐요. 인체가 참 신기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게 암이라는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핵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암 변형은 세포 핵에서 변형이 돼서 암이 되는 거야.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변형이 되고 기형이 되고 파괴돼서 결국 핵에다가 에너지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핵이 갖고 있는 DNA 사슬이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럼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열 발산을 잘 해줘야지. 열. 그 열 발산을 뭐라 했어요, 잠깐. 혈관이라고 안 해. 혈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아이 손발 찬데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거 말이 안 된다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혈관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파시아예요, 파시아. 파시아가 방출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파시아의 건강이 결국 뭐예요? 인체 건강하고 유지되는 거예요. 뭐 소리야? 자, 봐봐요. 인체를 보면은 이런 곡선을 갖고 있어요. 빳빳하지 않습니다. 곡선이요, 곡선. 경추, 흉추, 요추, 궁뎅이, 대퇴근, 종아리, 발, 아치. 쿠션이 있겠죠? 이게 빳빳하지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어때요? 그 무게중심과 그 중력 있잖아, 하중량, 그걸 갖다가 그대로 발에다 거기에 전달되니까 뭐 발이 아파. 그렇게 되면 이 체중의 말 그대로 그 중심 있잖아요. 그 체중을 분산을 못하기 때문에 아파서 못 걸어. 오래 못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균형으로 텐션, 쿠션이 있단 말이에요. 충격 완화도 되고. 요게.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분산을 하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의 곡선이에요. 이 곡선. 근데 이 곡선을 잘 유지해야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세포도 그렇고.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아파. 그 이제 아파요. 왜? 통증의 70%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근육이라니까? 통증의 70%는 무조건 근육이요. 아프다고. 무릎하기 아프든 뭐가 아파. 지금 봐봐요, 여기서. 관절. 무지하게 많죠, 이제? 여기는 유연핵이 움직여야 되니까 관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퇴관절. 그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그죠? 발목 관절. 아파.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쿠션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럼 제일 아픈 데가 어딜까요? 첫 번째로. 만약에 이 쿠션이 잘못되어 있고 이 곡선이 잘못되어 있고 무게중심이 변형이 되면 어디가 제일 아플까? 목. 응? 발. 왜 발이 발? 발이. 잘 봐봐요. 지금 거북목 이렇게 나온 사람들 목 안 아파. 근데 발은 아파. 그 자세를 안 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이제 저절로 구부러져 이렇게 이러고 다니면서. 그게 뭐야? 파킨슨병이에요. 이게 파킨슨이라고. 파킨슨병, 그 다음에 치매, 알츠하이머, 뭐 다 이 자세 다. 그거부터 변형이 돼요. 그리고 뭐 젊었을 때 뭐 고생을 사산다 어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죠. 다 어디가 나가나? 결국 수술하더라고. 어디? 무릎. 잘하시네. 중간 텐션이잖아요. 중간 가장 많이 힘을 받잖아요. 틀어지면 이게 무게중심이 바뀌어버리면은 가장 힘을 받는 게 중간 꺾기예요. 무릎이 나가. 그래서 무릎이 오다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무릎 박살나서 수술하게 됩니다. 자세라니까. 자세.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절해 주는 게 뭐요? 파시아.
파시아.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하든 뭘 만든 뭘 조작해 해주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앞뒤 자 이게 이 똑바로 유지하려면 결국 뭐예요? 앞에 연결근 전방 연결근 그 다음에 후방 연결근 요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게 이 두 개가 전방 연결근, 후방 연결근 이 두 개가 서로 똑같이 치우치지 않고 유지를 해줘야 돼. 그래야 꼿꼿해지죠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제일 척박다른 게 뭐예요? 이게 얘가 휘어지니까 앞으로 이 곡선이 무너지니까 앞으로 고개가 나가죠. 거북목이죠. 이게 나가니까 어떻게 힘을 누가 받아? 흉추에서 힘 받죠. 이게 등이 튀어나와. 저절로 등이 튀어나온다고. 거의 뭐 곰탱이 근육이에요. 툭 불고잖아. 이게 이제 얘게 튀어나오니까 자, 이 등, 요 흉추 후만이 뒤로 물러나니까 어떻게 돼? 얘가 힘 받으니까 얘가 튀어나오지 앞으로. 이 요추가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배가 나와요. 왜? 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궁뎅이 튀어나오죠. 골반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오리궁뎅이라는 소리 들어. 또 이게 툭 튀어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요거가 이 앞으로 구부러지죠.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니까 이거 무릎팍에 무리를 간단 말이에요. 무릎팍에. 그냥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전자 대퇴골이 관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발목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목이 아파지고 무릎이 아파지고 대퇴관절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쨌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싹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를 파시아를 제대로 잡으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거를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이거예요. 전체. 그래서 여러분 그 기계를 가지고 하셔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전체를 이완시키고 전체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후방 연결근을 전부 쫙 해주는 거를 기술을 좀 더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후방 연결근은 봐봐요. 후방 연결 여기 후두부 있죠? 후두 인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후두 인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목, 후두 하극. 그죠? 그 다음에 목. 후경근.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척추 따라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한방 경락이나 침법에서도 협척혈이라고 있어요. 협척혈. 그 협척혈이 척추 따라서 쫙 있는 기립근. 그걸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척추 기립근. 요게 빠개지면은 이제 등 나오고 뭐 난리 나요.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대둔근. 그 다음에 요거 뭐요? 대퇴이두근.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 뭐요? 비복근. 이 비복근 속에 가자미근이 있어.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자미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발가락 굴심. 여기 발바닥 요거 다 이 굴심근이에요.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그래 제처럼 이렇게 쫙 해주니까 눈이 저렇게 쳐져 있는 게
빡 떨어졌어. 진짜로 커졌어. 젊을 때 제 처음 눈이 컸거든. 근데 나이 먹으면 좀 까라더라고. 근데 쫙 그러니까 이만했어요. 이 근막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발바닥 이게 다 하고 발바닥 꼭 빼면 안 돼요. 네. 하고 나면 제일 시원한다니까 이 발바닥이랍니다. 근데 간지러워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야? 통증이 있어서 안 좋아서? 통증에 그러니까 통증을 이기는 건 누구요? 간지러움이에요. 간지러움. 이게 간지럽다는 얘기는 거기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걸 너무 쓴 거야. 근데 애들은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디 간지럽죠? 간지러면 어떻게 손이 저절로 가서 긁죠. 막 팍팍 긁어. 나중에 뭐예요? 피나죠. 바로 그 얘기라니까. 아, 통증보다 통증보다 더 센 게 간지러움이야. 근데 이제 그거 그래서 말고 막 긁는 거야. 애들 사정 같은 없이. 경우에는 세포가 너무 건강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는 커지려고 할 때이기 아니에요. 때문에 커지려니까 클 네네, 때 막 이 그런 세포가 거는. 막 발생문제 근질근질 10개 막 그래. 네. 근데 그건 달라요. 그거랑 다르고 이제 아플 때 말하는 거죠, 원장님. 아픈 때 그래서 만약에 간지럽다는 말이에요? 어디가 근지럽다. 손님이?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젊은 친구일수록 닿기만 해도 막 아, 간지럽다고 난리가 나서 그거는 그냥 20대 건강해서. 아니 그거는 네. 그건 되게 예민한 거야 그냥. 네, 그거는 신경이 건강해서. 예민한 그럼 몇 살 때까지가 그게 통증이라고 발현돼? 서른 넘으면? 넘어서. 서른 넘으면? 네, 넘어서. 몸이 피부가 간지러운 게 통증이. 그냥 간지러운 게 손만 대도 간지러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신경이 예민한 거고. 근데 어디를 이제 마사지 했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아우 막 웃어 막 간지러워 그러니까 아프다 하면서도 간지럽다고 뭐 별소리 다 해. 그건 통증이야 그거는. 그건 통증이에요. 근데 통증을 넘어선 거야 그게. 아픈 거를. 아니, 가끔씩.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 시원해. 시원하지. 시원하다 하는 거는 그 만성된 거고. 만성형. 아픈 게. 근데 어디는 뭐 소리 난단 말이야. 아프다고 아각거린다고. 그거는 실제로 지금 급속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어디를 했더니 허허허 막 웃어. 그 아픈 거예요. 너무 쓴 거야. 그래서 거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아프다고 그래. 간지러움 넘어서서.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이고 29. 나이가 나왔으니까 사람은 29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역이에요. 면역. 살찌면 안 됩니다. 29세까지 살찐 사람, 그러니까 찌면 안 돼. 원래 정상은 29세에 살 안 쪄. 29세까지. 대부분 여러분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봐봐. 그때 말라 있잖아요. 근데 좀 살찌기 시작, 나이 먹으면 살찌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그 미국에서 나온 연구 보고야. 연구 나온 건데 29살 이전에도 살이 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명이 단축된답니다. 그게 연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체중 관리는 이후에는 어쩔 수 없대요. 다 찌는 게. 근데 이때는 젊으니까 아까 전에 세포가 젊으니까 막 배설한다는 거야.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요 부위에서 이제 좀 자극을 해줄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상부, 후두하고 여기 쭉 이어진 거 말고 이제 어깨로 가는 거. 이제 그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그게 이제 가오리, 승모근이고 그 승모근을 중심으로 어깨까지 쭉 해주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십자사, 그러니까 십자가 그냥으로 그래서 그 가오리근을 한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쭉 따라 내려가고 그냥 허리에서 골반을 자극해줘야 돼요.
그 골반이 짝짝이 된 사람 많잖아요. 그 짝짝이도 여 허리에서 그 자극을 쭉 한 마사지 해주면 그게 또 풀려요. 짝짝이가. 그러니까 카이로프락틱을 해가지고 뭐 탐슨베드에다가 막 탁탁탁 약간 6개월 해줬거든.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요 귀 여기 목서부터 쭉 하니 이렇게 조절해 주니까 그게 더 빨라요. 짝다리가 골반 교정이. 그래서 우선은 연결을 쭉 하니 볼게요. 목을 했을 때 호두학원 쪽으로 페이지로 우선은 39쪽 후두학원인데 후두학원 중에서 대퇴호직근이에요. 목 뒤, 목 바로 뒤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그 경추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그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목 뒤, 그 다음에 소후두직근,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소후두직근 경추 1번. 경추 1번. 역시 경추 1번인데 요 후두직근, 소후두직근인데 요 놈은 이제 고개를 뒤로 제끼는 거. 고개를 뒤로 제끼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두사근 바로 옆에 41쪽 상두사근. 요것도 역시 뒤로 제끼는, 그러니까 뒤로 제끼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이렇게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 당기면 이렇게 제끼는 거야. 뒤로 제끼는 거에서 요게 이제 상두사근이에요. 상두사근. 자, 그 다음에 42쪽 하두사근. 여기 경추 2번이랑 연결돼 있어요. 경추 2번이랑 연결돼 있는데 요놈 하는 일은 이제 옆에서 길게 해가지고 길게 잡아 당기니까 요렇게 약간 뒤로 제끼는데 약간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이렇게 비껴서 뒤로 가는 거,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자, 이렇게 4개. 이 4개가 후두학근이에요. 후두학근 4개. 4개. 잠깐만요, 선생님. 39페이지에서 대후두직근, 그렇지. 소후두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 그렇지. 4개가 이거 4개가 후두학근이에요. 질문하려고 후두학은 4개 질문하려고 써놨는데 이게 네, 요 4개. 이게 후두학근이라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추에는 추동맥이라 그래요. 그 추동맥이 지나가요. 경추 7개. 그래서 거기 지금 후두학근에서 이 동맥이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져 가지고 뇌로 들어가요. 뇌로. 여기 이 후두학근에서. 그래서 이 후두학근에서 이게 잘못되면은 이 뇌로 들어가는 동맥 있잖아요. 그걸 압박해가지고 이 중풍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때 이 후두학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생각을 해봐요. 이 후두학근이 경추를 따라서 쭉 올라가요. 자, 올라가다가 90도로 확 꺾여서 뇌로 들어갑니다. 그 90도로 꺾인 데가 바로 후두학근이에요. 이렇게 90도 꺾였으면 이게 압박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여기 압박 받죠. 그 후두학은 혈자리가 그러면 풍지 맞아요? 풍부, 아문. 풍부암은 풍지는 아니고요. 아, 풍지는 그 옆에 비껴 있고. 그래서
요 후두하고 이거 평상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조절해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극해주면은 괜찮아요. 부드러워져. 근데 거기를 한 번도 이렇게 안 하고 이게 고개를 옆으로도 안 돌려. 평상시 우리 잘 생각해 봐봐요. 옆에 고개 돌릴 것 같지 안 돌려. 그치. 하늘 쳐다봐요. 한 번도 안 봐. 그러니까 여기 안 써요. 이 근을 한 번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굳어 안 굳어? 굳죠. 굳어요. 이 혈관은 움직여야지 그게 소프트해지잖아. 근데 한 번도 안 쓰잖아요. 한 번도 안 쓰고. 그게 이게 뭐 90도를 꺾였잖아요 분명히. 그 90도를 꺾인 게 360을 굳어 있어. 그러면 뭐 빠빠지 굳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지러운 건 왜 그래요? 안 움직였으니까. 그 어지러운 건 피가 돌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가다가 지금 돌잖아요. 지금 네, 움직이니까. 뭐요? 눈이 더 안 맑은데요? 아니 안 조금씩 들어가다가 그 선생님 목을 이 목이 경직돼 있는 사람들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 혈액이 아래로 이제 내려가면서 어지럽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니 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확 치고 들어가요. 목이 풀었을 때. 그러니까 치고 들어갔다가 애들은 또 내려가기도 내려가지. 하잖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치고 들어갔다가 내려가. 그래서 어지러워. 그래서 어지러운 거 아닌가? 예. 이거 있잖아요. 간단해. 이 후두하고 여기 이거 추골 추동맥이 이게 막혔는가 안 막혔는가 이게 얇은가 아마 그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예전에 가르쳐드렸죠. 머리를 침대 바깥 정도 내. 예? 그래서 이제 푹 숙여 이렇게 내린단 말이야. 네네네. 내려서 돌려 본단 말이에요. 뒤로 이렇게 제낀 상태에서 침대 머리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돌려봐. 이때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눈이 돌아가? 눈 돌아가요. 이 막힌 사람은.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응. 막혀 있다는 거야. 아니 안 돌아가지. 그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 내비두면 이제 뭐야? 중풍. 중풍. 여러분 중풍 젊다고 해서 중풍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 큰 오산이에요. 그럼 구하나서 오신 분들은 여기를 풀어주면 효과가 좋은가요? 아예 구안화사는 또 안면신경이랑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게 아까 이 기준을 볼 때 자세가 다 틀어져 있고요. 보편적으로 이 뒤쪽 근육을 안 쓴다니까 잘. 그래서 자세가 다 틀어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 제가 지금 이제 그 치매 환자 몇 명을 치료해 줬는데 그 치료한 가장 핵심 뭐냐면 자세를 잡아준 거라고. 자 머리 이제 파킨슨 환자는 손을 떨어 이제 손 떨고 손 떨다 이 손 떨고 머리 떠는데 거꾸로 머리 떨고 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파킨슨. 자 그럼 파킨슨을 떠는데 자 머리를 떠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어떻게 떨까? 이렇게. 네, 이게 있어. 이렇게 떠는 게 있고 이렇게 떠는 게 어느 쪽? 이거 예스냐 노냐? 노. 어떻게 알아? 아니 다 대부분 이렇게 떨던데 사람들. 그럼 예스는 뭐야? 예스는? 몰라요? 내기 뜨는 사람 못 봤는데. 아니야 4명을 치료해줬어. 이렇게 떠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얘 이럴 수 있어. 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뭐냐? 이거 뭐냐고 뭐 때문에 이렇게 올까? 몰라요. 선생님 저 비디오 좀. 어? 꺼요? 아니 선생님. 예스는 긴장성으로 인한 그러니까 심적 병. 긴장성. 긴장, 스트레스. 예스는. 노는 노는 파키슨.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봤는데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많아요. 남편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후처로 결혼을 했어 이제. 전천 죽고 이 사람이 나이 많아. 이게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살잖아. 의처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허구한 날 뒤따라다니고 허구한 날 감시하고 허구한 날 하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은 거야. 이제 간의 공을 하고 있는데 화가 나서 맨날 싸움하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이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풍이야. 풍증이야. 파킨슨도 일종의 풍인 거예요. 한방에서 풍으로 보죠.
근데 그건 좌우야, 좌우. 근육이 틀려요. 그러니까 근육이 틀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그 근육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어디를 자고 어떤 게 문제냐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앞뒤로 흔들리는 거는 이 후경근, 요거하고 요거는 두 개, 이게 끄떡거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긴장이에요, 긴장, 스트레스. 그 풍고민이라기보다 풍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가장 좋은 그런 어떠한 것들은 어떤 부위일까요? 목 쪽일까요? 아니 아니면 어느 한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에 지금 전체적으로? 해줘야 돼. 전체를 해줘야 돼.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파시아를 건드리고 파시아를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보다 전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근데 이제 혈액을 약간 뭔가 이렇게 치고다 하고 순환되고 뭔가 이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자, 대체 비복근이나 이렇게 다리 쪽을 만지면 좋다고. 그렇지. 물론 그런 것도 마사지로서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뇌에서 중풍으로, 자, 뇌 혈관이 터졌든 뇌 혈관이 막혔든 중풍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비됐죠. 그래서 마비된 것이 혈관이 박살난 거야. 그럼 뇌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회복을 했어. 이제 회복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리는 환자가 말도 하고 걷고 행동을 해. 그러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 걸까? 제가 파시아를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 주변에 파괴된 주변의 세포가 다시 재생된 거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왜냐면 멀쩡해졌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낫긴 낫는데. 그러니까 그 주변의 세포가 이제 여기가 망가졌으니까, A라는 세포가 망가졌으면 이제 그 B, C, D 여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회복한 거다라고 했거든. 아니에요. 왜냐? B, C, D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협력을 해서 있는 거지, 걔가 이거 파괴됐다고 다시 안 해요. 그쪽으로 전이를 안 시킨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 난 거야? 그게 난 이유가 뭐야? 세포는, 뇌세포는 한번 파괴되면 절대 재생 안 됩니다. 절대로. 왜 났었지? 그죠? 어떻게 났냐고. 저는 지금 이제 동천에서 그 중풍 걸린 여사님인데 지금 차 운전하고 다녀요.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어떻게 왜 그래? 그러니까 신기하죠. 근데 난 그 사람 침 한 잔 안 났었어요. 다 파시아를 이용한 거예요. 결론은 파시아입니다. 파시아는 뇌를 싸고 있는데, 이 뇌를 싸고 있는 안쪽에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삼중막으로 돼 있어요. 중간에 막이 있고 뇌에 뼈다귀에 싸고 있는 막이 삼중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뇌를 싸고 있는 막 있죠, 요거는 별악교 세포에 있습니다. 별악교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점 조직으로 뇌 신경세포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점 조직으로. 그래가지고 일반 우리가 신경은, 자, 여기 신경은 여기에서 뉴런으로 여기 연결돼서 신경으로 선으로 가죠, 이렇게. 그죠?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 핵에서 뉴런이라고 하는 가지가 나가요. 가지가 나가고 세포 핵에서 다시 또 받아서 뉴런, 또 핵에서 받아서 뉴런, 이런 형태로 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이 별악교 세포는 점입니다. 선 없어요. 무선이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유선, 얘는 무선. 그러니까 이 세포가 만약에 망가졌어, 깨져버렸어. 그러면 이 신경은 끝난 거야. 이 라인은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지가 모든 일. 그러면 얘는 이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럼 끝인데
얘 세포가 이 세포가 끝난 거를 대신해서 이 주변에 있는 별 악의 세포가 얘 대신합니다. 주 세포가 못 쓰게 되면은 저 악욕, 즉 나중 파시아가 대신해줘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얘 몸에 있는 전체된 파시아 중에서 뇌를 싸고 있는 파시아는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저걸로 움직여요. 뇌세포가 회복된 게 아니야. 파시아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훈련이에요. 저기서 아까 자 동동치는 망친 그 환자를 내가 1년 동안을 훈련시켰어요. 조금씩 손가락도 안 되기를 조금씩 해서 내가 기구를 줘서 손가락 움직이는 훈련을 시켰어요. 다리 걷는 것도 훈련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훈련을 통하니까 걷고 손가락도 움직인다. 그래서 파시아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을 통하면은 이 망가진 근육 그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 이게 다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게 바로 파시아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가 요거 우선은 이제 그 구두 하근을 했고 다음에 이제 (78쪽) 78쪽 견갑근근 있죠. 어깨 올림근 78쪽. 이 견갑근근이 피로한 사람 있잖아요. 피로. 스트레스 받고 피로한 사람들이 이 견갑근근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긴장돼 있어요. 우리 딸.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딸 저기 폭삭소가수다 네. 류성희 감독팀에 합격했어요. 한 명 뽑는 건데 엊그저께 면접 봤는데 축하해요. 어제 대단한. 6월에 결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문의 영광. 자, 그래서 이 견갑근근 이쪽 이 견갑근근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어깨 들어 올리는 근육이 긴장돼 있으면은 항상 뭐냐면 이렇게 어깨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긴장돼 있으면. 그래서 긴장된 사람들은 어깨가 경직돼 있고 올라가 있다. 그걸 풀어주는 게 이 견갑근근이에요. 견갑근근 잘 보세요. 목 가시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추 있죠. 경추 1번, 2번, 3번, 4번에 매달려 가지고 어깨 쪽으로 쭉 빠져나간 겁니다. 그죠? 그 견갑근근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 뼈 있는 데는 뭐라고 하셨어요? 응? 여기 끝 가시근, 그러니까 극돌기. 극돌기. 예. 그래서 요 견갑근근 어깨로 연결돼 있어요. 어깨에 상극돌기, 어깨 극돌기인데 어깨 상극이 매달려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79쪽에 척추 기립근, 요것이 이제 쫙 양옆으로 쭉 뻗어 있죠. 척추 기립근, 요거 잘 마사지 해줘야 돼요. 요거. 그래서 항상 담 들리고 어디 안 좋은 데 있잖아요.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등 아프고 할 때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데가 척추 기립근이에요. 요 척추 기립근을 똑바로 서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척추 기립근이 망가지면 이제 허리가 휘죠. 이 책이 잘못된 척주가 아니고 척추죠? 척주예요. 척주라고도 해요. 아 척주라고 해요? 이 기둥주자거든. 아.
자, 그래서 요 척추 기립근은 요거 이제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등이 휜다는 사실이고요. 이 근이 쭉 잡아 당겨지고 수축되면은 허리가 뒤로 휙 제껴지는 거죠. 네, 허리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그 등 쪽에 보시면은 등 쪽에 보시면은 경추 쪽, 흉추 쪽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몇 개 이렇게 쭉쭉쭉 달려 있죠. 달리 붙어 있어서 허리까지 쭉 연결돼 있죠. 모두 다 만나는 데는 허리예요. 허리 쪽이 만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척추 기립근의 뿌리는 결국 허리예요. 그래서 이 허리의 통증이 목이 잘못돼도 허리가 아프고 등짝이 잘못돼도 허리가 아프고 그래요. 허리 아픈 이유가. 그래서 제가 요통 치료를 갖다가 목 여기 목에서 시작하죠. 풍지혈이에요 이게. 그 풍지를 이용해서 골반을 교정할 수가 있어요. 네. 연결돼 있거든. 그 다음에 그 옆에 잠깐 능형근을 짚고 넘어갈게요. 76쪽 능형근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76쪽에 마름근이라 그래요. 마름근, 능형근. 자, 능형근 두 개가 있는데 대능형근, 소능형근. 대능형근은 손바닥만한 게 넓적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른 꼴로 이렇게 이 견갑골이랑 척추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은 날개죽지를 뒤로 제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그 역할을 합니다. 아프지? 네, 능형근이에요. 팔 안 올라가는 거 능형근. 팔 뒤로 안 가는 거 능형근. 다 능형근이야. 능형근. 팔 뒤로 안 가? 능형근. 팔 안 올라가? 능형근. 근데 능형근을 만졌을 때 왼쪽이 더 아픈 왼쪽은 짝짝이니까요. 왼쪽은 아픈데 왼쪽 팔은 잘 올라가고 오른쪽 팔이 안 그러니까 올라가. 짝짝이에요 그게. 그러면 왼쪽 능형근이 뭉친 거야. 안 올라간 놈이 문제지. 그럼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안 아픈데요? 그러니까 능형근이? 예. 뭐지? 그 능형근이 바로 그러니까 팔하고도 관계가 깊어요. 이게 사실 견갑골 내 쪽으로 견갑골 이렇게 오그리는 작용을 하는데 팔하고 팔 올리고 자시고 하는 것도 관계가 있다고. 자, 소능형근 봐봐요. 소능형근은 경추에 붙어 있어요. 경추에 붙어 있고 견갑극 그 내부에 이제 붙어 있어 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어깨를 끌어올리는 역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날개죽지 있잖아요. 견갑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능형근은 경추랑 붙어 있어가지고요. 경추도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이놈은 삐딱할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이 경추 있잖아요. 경추 6번, 7번. 경추 6번, 7번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이게 틀어져가지고 그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능형근이에요. 잡아 당겨가지고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많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대추혈이에요. 대추혈. 대추혈에 그 7번 경추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 있어요. 정상으로 안 돼 있고 돌아가. 그럼 돌아간 게 한쪽에 수축돼 있다는 거야. 그럼 수축된 건 정상이죠. 늘어진 놈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수축된 놈 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거. 자, 그래서 실습해도 돼요? 실습 해볼까요?